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이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궁금합니다 이제. 네. 예를 들면 대국민 담화가 예전에 뭐 40분에서 50분까지 길지 않게 할 거라는 거는 이미 용산에서 나왔고 근데 뭐 4대 개혁 얘기는 또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건 맞아 떨어졌고 저는 이제 사과라는 표현을 안 쓸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과를 처음에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잘 짜여서 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거를 국민들이 다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보수 종편이나 뭐 KBS 이런 데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요 장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여러 차례 반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과를 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 사과라도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요 앞에 사과를 했던 거는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정관판은 뭐 보지 않는다 상남자다 얘기를 하지만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한 보수층에 대한 어떤 뭐 구애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좀 얘기를 하죠 뭐. 네. 우리 신윤규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뭐 전략적인 뭐 사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냥 윤석열다움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궁지에는 몰렸으니까 뭐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면서 그에 따른 진정성이나 구체성이 전혀 없는 사과, 그러니까 맹탕 사과죠. 그래서 전 이걸 이제 술 사과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예. 전에는 개 사과가 있었고 이거는 술 사과다. 거의 숙취 상태에서 하는 수준의 사과다라고 본 이유가 사과는 앞에서 서두에 해놓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미안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 앞에 죄송해서 정말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렇게까지 내가 이것밖에 못한다 죄송하다 이게 아니라 다 하고 났더니 뭐 원하면 더 해드릴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약간 당당하고 뻣뻣하고 사과는 했는데 뭐야 이거 사과 받고 나서 기분이 되게 좀 언짢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다운 정말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러니까 눈속임형 정치를 저는 그대로 보여줬다. 근데 저는 물론 뭐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외면만 보고 좀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 국면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높아져서 한 번씩은 좀 찾아보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이런 평론가들의 해석도 들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뭐 전략적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번 기자회견은 저는 완전히 그 지지율 하락에 저는 더 큰 기름을 부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담화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곱씹어 보면은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여권 정부의 밝은 장성철 소장도 사과는 절대 없어요. 이러고 가셨거든요. 유감 표명 정도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이거를 뭐 신인규 변호사가 잘 얘기를 했지만은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지만은 뒤에 2시간을 변명을 했어요. 앞에 남아 짧게 읽고. 예. 변명도 그리고, 심하게 많이 했어. 뭐 많이 했고 뭐 끝장 회견이라고 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우리 박순봉 오늘 마지막에 경향신문 기자죠. 이제 네. 마지막 질문을 박순봉 기자가 이제 용산 출입 기자가 했는데 부산일보 기자가 이 처음에 한 이 사과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과라는 거는 어떤 세상으로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지 이게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저리 얘기를 합니다. 각종 의혹이 뭐 있지만은 내가 그거를 제 명태균이가 주장한 거를 내가 확인도 안 됐는데 내가 그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용산의 팀플레이, 용산 출입기자의 팀플레이, 박순봉이 바로 네, 받아서 지목 받아 입어서 그러면은 인정하는 게 뭐냐, 인정해서 내가 사과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는 게 없어. 인정하는 게 없었어요. 실상은 실상 인정하는 게 없었어요. 그게 나는 오늘 이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과를 한다라고 했지만은 기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했잖아요. 하도 욕도 많이 먹고 기자들이 왜 질문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오늘 하이라이트는 그거다. 결국은 뭐에 대해서 사과하는지 본인들이 사과를 그러니까 뭐에 대한지 본인이 생각 못한 거고 명확하게 베스트 댓글이 그거더라고요.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는 하는데 뭐에 대해서 사과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요약하자면 그게 그 윤석열의 말이다. 베스트 댓글이다. 그래서 어쨌든
준비는 해왔지만은 신인규 변호사님이 말한 대로 그 정도의 효과를 거두긴 좀 어렵겠다. 예. 그 사과의 명료성과 불충분성이 드러난 부분은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로 했다. 제 주변이 누구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와이프지 뭐. 술 사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네. 정말 좀 뭔가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일 일어나면 또 딴소리 할 것 같아요. 숙취 때문에 또 딴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술 마셨을 때 꼭 50 대리운전 쓰셔야 되는 거고. 아니 저는 그래서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얘기 쭉 들어보면 잘못이 없다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냐면은 국민들이 사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사과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사과라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그동안의 행위들을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안 할게. 그게 전제되지 않은 사과는 사과가 아닌 거거든요. 개사가든 술사가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허탈한 게 뭐냐면은 사과는 해서 머리는 숙였는데 앞으로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판성과 성찰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오늘도 대통령의 그 장황한 변명을 보십시오. 그동안 문제되기 돼왔던 뭐 여러 가지 뭐 공천개입 문제부터 해서 김건희 국정농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물어봐도 형 김건희는 착한 사람이고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인데 국민들이 악마화시키고 언론이 다 악마화시켰고 다 남 탓이에요. 자기 탓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앞에다가는 대통령은 또 남의 탓하는 자리가 아니고 뭐 모든 걸 책임지는 앞뒤가 자리입니다. 안 맞는다. 예.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거는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국어가.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국어가 안 되면 사법시험 어떻게 합격했고 어떻게 검찰총장까지 합니까? 국어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 앞에 뺀질뺀질하게 소위 말하는 이 법꾸라지처럼 사과를 가지고서도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트릭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좀 괘씸한 거죠 국민들 앞에서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이 윤석열이라는 그 메신저 자체가 가지는 한계 이게 저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난 5월, 8월에 있었던 담화와 기자회견의 학습 효과인데 과연 대통령이 자화자찬성 멘트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짧아진 거 15분 정도로 짧아진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원숭이도 학습을 하는데 학습을 해야죠. 침팬지도 하고 원숭이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어요. 너무 앞에서 길게 맞아요. 얘기하지 예.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5일하고 6일에 성태훈 정책실장하고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이미 다 얘기를 길게, 했잖아요. 네. 그거 잠깐 얘기를 하면은 화요일 날 성태훈 정책실장이 브리핑한 거 A4 30장을 나눠줬대요. 용산 기자들한테. 기자들한테? 네, 기자들한테. 네. 우리 2년 반 동안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A4 30장인데 이게 그러니까 보도자료도 3장 넘어가면 안 읽어요. 한 달에 한 장씩이야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장씩이래. 그러니까 3장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내가 이렇게 잘한 게 많아도 핵심을 추려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고 성태훈 실장이 90분의 브리핑을 했대요. 90분의 브리핑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자들이 대학 출입 강의네. 기자 이제 말진들이 보통 가서 치잖아요. 네. 치다가 포기했대.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서 근데 지쳐가지고 90분 동안 이거를 받아친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그 얘기 중에 어느 걸 야마를 잡았었어요. 기사를 핵심을 잡아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 떠났다라는 거야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다 하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조금 이제 줄여야 되겠다는 참모들의 얘기도 들어서 그랬던 건데. 어쨌든 4대 개혁 얘기 나오고 또 나는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임기 끝까지 완수하겠다. 맞아. 그거 굳이 넣더라고. 이게 핵심이었어 사실은. 명료하게 딱 얘기했죠. 예. 임기를 끝까지 마치면서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거를 명확하게 한 거 아니 같아요. 오늘 곽수환 씨도 해설 방송까지 한 사람으로서 오전부터. 이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은 그 타이핑을 하면서 봤어요. 전체를. 왜냐면은 예. 이거 방송을 또 나중에 저녁에 하려면 11시 또 해야 되니까. 네. 자, 요 대답은 어떻게 뭐 깨부셔야지 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타이핑 하다가 중간에 아유 씨발. 아니 그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 나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오늘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고 또 하나의 태도가 약간 그래도 국민들이 보는 건데 그 자리에서 그 뭐 진행하는 그 대변인인가요? 그 사람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대변인이야. 중간에 뭐 그거 뭐야 그 석유 시추 그거 관련된 거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 아마 1,000억 경제수석
그래. 무슨 그 태도 자체도 하여튼 다 약간 별로였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데 네. 무엇보다도 오늘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주제는 아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가였을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 안의 휴대폰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제2부속실 오늘 실장 발령 냈고 뭐 나름대로 본인은 뭐 성의 있게 조치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본질이 빠져 있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어떤 조치를 하겠다, 뭐 어떤 사과를 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적인 의문점이고 그걸 듣고 싶은데 오늘 뭐 특검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온 거는 대통령이 뭐 자기가 뭐 위헌적이고 해외 사례 또 엄청 얘기하대요. 맞아요. 뭐 해외는 어떻고 법이 저쩌고 결국은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실효적인 조치를 뺀 나머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분을 얘기하면서 본질을 자꾸 피해간.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통령 한 2시간 얘기 떠들었잖아요. 아까 그 MBC 제가 그 마무리해주는 그 기자회견 후에 네. 하는 방송을 봤는데 질문하는 아나운서도 헤매고 그거 브리핑하는 기자분도 도대체 이거 정리가 안 돼. 아니 근데 아니 뭐 정리가 안 돼 진짜. 명태균 의혹이 올해 9월 5일에 첫 보도가 뉴스토마토에 나왔잖아요. 지금 2달이 지나서 정말로 많은 보도가 쏟아졌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2달 동안 무엇 했는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적어도 대통령이 말이 맞다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주고받은 문자도 본인도 다 확인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해명이 될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휴대폰을 보지 않는 분인 게 확인이 됐잖아요. 휴대폰은 누가 봐? 여사님이 봐잖아. 오늘 그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흥미롭게 본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이거는 대부분 예측 가능한 범위였어. 예를 들면 뭐 특검도 위헌적이다 뭐 그런 얘기들 뭐 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뭐 명태균한테 전화 통화 뭐 받은 것도 이거는 기억 안 난다 뭐 이렇게 할 거는 이 기존의 입장이니까. 근데 가장 제가 신박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를 이제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얘기를 과정에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TV조선 기자가 이를테면은 왜 그 서울의 소리하고 7시간 통화하고 맞아, 물어봤어요. 예. 뭐 저기 종교인하고 왜 대화하고 뭐 이런 거 하냐라고 하면서 이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게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일성이었고요. 두 번째 와이프가 순진한 면도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3,000통의 문자를 후보 당선됐을 때 당선이 아니라 입당할 때였나 뭐 후보 정치한다고 했을 때 그게 본인의 입당원서에 휴대전화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노출되면서. 노출되면서 3,000통을 받았는데 와이프가 휴대전화를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답장을 했다. 보내고 있더라. 자만수 예. 받더라. 어.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 평생 지지 안 했던 분들도 몇 명은 찍었을 거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자 보십시오. 김건희는 윤석열의 핸드폰을 보고 까고 그렇지. 다 확인해. 근데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김건희 여사 와이프의 휴대폰을 일일이 볼 수도 없고 네. 힘의 우열관계.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애가 있어요. 애가 휴대폰을 써요. 그러면은 아빠는 우리 애가 이상한 거 볼까봐. 사실 저도 무슨 봅니다. 예. 도박 사이트 뭐 아니면 야한 거 볼까봐 야 휴대폰 가져와봐. 그래서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애가 내 휴대폰 볼 수 있나? 안 되지. 못 보지. 힘이 누가 있는지가 이게 은연중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야. 누가 V0고 누가 V1인지. 이게 사랑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찐 사랑꾼의 프레임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우열관계가 네.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 부분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역대 대통령 부인들을 얘기하면서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것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역할. 쉽게 얘기해서 참모들이 나한테 못하는 얘기를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청취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영부인이 그런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논점을 자꾸 흐리는 게 통상적인 그 영부인의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내조의 역할 내지는 또 대통령이 다 못 챙길 때 뭐 그런 것들 가가지고 영부인들이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영부인 가지고 문제된 게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최초 케이스인데 압도적. 현직 중에. 근데 어떻게 유경수 여사랑 막 비교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유경수 여사랑 비교를 하는데 유경수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습니까? 유경수 여사가 노선을 자기 땅으로 도로를 놨어요? 유경수 여사가 그 뇌물백 봤는데 그게 명품백. 사진 찍혔습니까? 명품백이?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공천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물론 그때야 뭐 독재 정권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다 했겠죠. 그러니까 네. 비교할 수 없는 거를 비교하면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니까 그럼 국민들은 듣고 나서 근데 지금 과거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의혹들이 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계속 묻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 일상적인 내조, 뭐 과거와의 비교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참 궁지에 몰려 있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럴수록 자꾸 전공법을 가야지 본질을 피하면서 부분으로 때우려고 하니까 이게 더 지금 수습이 안 되는 그리고 상황으로 저는 가는 기본적으로 겁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한 얘기도 있다고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오늘도 보면 오늘자 중앙일보에 강찬호 논설위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들 막 늘어놓잖아요. 제목이 김건희, 네. 김건희야. 그걸 누가 얘기해줬겠어? 당연히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보고 들은 걸 전해준 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하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 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일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욕 안 얻어먹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국어사전,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엔 이게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김건희 논란을 앞으로도 피할 수가 없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계속 또 반박해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국정농단 아니냐라고 하면은 네.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그쪽의 프레임에서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정조언이야. 합법적 의견 청취야. 합법적 네. 의견 청취가 의견을 주는 거야라고 그냥 퉁쳐버리고 가기 위한 거예요. 아, 뒤에서 맞다. 무슨 예. 일이 나올지를 자기가 가늠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어쨌든 범인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범인은 두 개가 이제 확인이 됐어. 윤석열 주장에 따르면은 하나는 국어 사전이고 하나는 휴대폰이야. 내가 휴대폰을 번호를 안 바꿔가지고 지금 막 전화를 다 받았는데 지금 3시 18분에 TV조선 단독 보도 나온 거 봤어요? 뭐로 나왔어요? 휴대폰 바꾸기로. 휴대전화 번호 바꾸기로. 부부가 휴대전화 번호 바꾸기로 지금 1시간 전에 단독 보도라고 나오고 지금 뭐 국어사전 지금 국정농단 정의 다 이 두 개만 해결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한다. 국어사전과 휴대폰. 그러니까 오늘 이거 기자회견만 들으면서 얼마나 웃겼냐면은 사과를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뭉뚱그려 사과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논란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좀 양해해 달라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다 얘기가 쭉 뒤로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사과에 대해서 물어드니까 그때 와서 또 딱딱딱딱 물어서 요구를 해야 자기가 또 사과를 하지 않겠냐고 맞아, 또 맞아.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과할 때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뭉뚱그려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하고 예. 또 뒤에 가서는 자꾸 사과로 좁혀오니까 그럼 뭐 하면 얘기 좀 해보라고 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면서 또 피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사과로만 지금 지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특별감찰관이고 제2부속실이고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이 특검을 계속 피하니까 이걸 언제까지 이 논란을 피하겠습니까? 저는 김종인 대표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포석을 미리 예상하고 이제 밑자락을 깔았다라고 볼 수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 논란이 해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오늘 그냥 자기 무덤을 팠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기자회견 했나? 오늘 밤에 아마 이불킥 좀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리고 여권에서도 주장했던 게 보면 이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대외 활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국내 활동뿐 아니라 국외 활동까지 염두에 둔 조언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싫어하면 안 한다. 그렇지만 외교 관례상 어떤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제 참모들이 옳다고 판단하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네. 국민들이 원하면 하지 않거나 네. 뭐 한다라고 해놓고 지와 지참모가 아니라 한다는 내가 한다. 기준은 뭐. 다 자기가 해. 다. 기준은 이거고 방금 전에 그 TV조선 보도에 그것도 나왔어요. 그 저기 에이펙하고 안 네. 가는 거 G20 김건희 여사 안 가는 걸로 정리됐다. 안 가는 걸로 안 가는 정리됐다. 걸로? 예. 그냥 좀 우리 여사님 남미 가고 싶어서 몸이 달아있을 텐데 많은 큰 결심했다 뭐 이 생각이 네.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요 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외 활동 그냥 해야죠.
여사가 필요한 거라면.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은 뭐 마포대교를 간다든지 오지랖 넓게 본인이 월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외교 활동은 저는 사실 에이펙도 가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왜냐면 본질이 아니에요. 에이폭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이 지금 얘기하는 게 여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여사 활동을 중단하면 현재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되죠. 휴대폰을 일단 압수를 하거나 휴대폰 번호까지 바꿨으니 또 이제 무슨 뭐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수사는 받으면 돼요. 오늘 그러니까 수사 특검 받고 오늘 소환 조사 가서 소환 받고 내일 외국 나가서 하고 다음 주에 들어와서 또 소환 조사 받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활동 중단에 그걸로 좁히면 안 된다. 저는 네. 활동 중단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월권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마음껏 활동하시라. 수사만 받으면은. 예. 네.